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5년 상반기 형사법 재심 판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장 최신까지 정리했습니다. 가장 최신, 한 6월 한 20일 정도까지는 이렇게 쭉 했고, 어, 이번 판례들을 좀 정리할 때 좀 이상했습니다. 일단 지금 이 자료가 33페이지 정도 됩니다. 왜 이리 많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복습하시고 정리할 때는 별로 공부할 게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저도 좀 특이하다. 준합의체 판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이번에 또 본격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전합의체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중한 결과가 발생했죠. 이거 기존 법리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부정하잖아요. 그대로입니다. 그냥 이번 판례도. 또 나머지 전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올해 5월 1일 날 이재명 씨 허위 사실 공표가 맞는지, 그 판례가 제가 여태까지 정리한 판례 중에 판례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엄청 긴 판례입니다. 근데 그거 우리 시험에 출제를 할까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험에 출제하긴 너무 방대하고 또 우리 형법하고 직접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출제하시기 참 힘들겠다.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우리가 또 한번 봐야죠. 간단하게나마. 그 다음에 별거 없습니다. 네. 기분 좋죠? 공부할 거 별거 없습니다. 네,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정리할 때 어차피 양이 좀 많으니까 여기 앞에 판례가 있고 횡령죄 이렇게 쓰면 별표가 있는 거 위주로 보면 됩니다. 별표 없는 것은 출제될 확률이 좀 적어 보이고, 일단 별표 있는 것 정리하고 별표가 2개다. 그러면 이제 전원합의체입니다. 별표 있는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 정말 시간이 많다. 그럼 별표 없는 것도 좀 봐도 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면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1번. 제형 법정주의입니다. 별표가 없네요. 이거 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갑은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시장도 정비하죠. 시장도 위에 천정까지 다 하고 현대식 시장으로 바꾸잖아요. 정비사업조합장으로 얼가 공모해가지고 조합장이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까? 근데 일단 시장정비사업조합장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전통시장법에 따라 바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죠. 임원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공무원 의제 조항이 준용됩니다. 그럼 답이 나왔네요. 즉 도시정비법에서는 임원에 대해서는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게 시장정비법에 준용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적용됩니다. 따라서 갑에게 특가법상의 뇌물죄 성립한다. 이거 옳은 지문이고, 옳은 지문이고, 해설 한번 볼까요? 이게 왜 제형법정주의일까요? 바로
해설에 굵은 글씨가 있습니다. 굵은 글씨가 있고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굵은 글씨의 두 번째 단락 있죠. 따라서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구전통시장법에 따라 도시정비법 134조 공무원 의제조항 이게 준용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전통시장법 4조 1항이 명하소문칙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134조를 준용하는 것이 재형법중주의에 반하는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만약에 출제를 하신다면 이런 형태로 요 문제 요렇게도 출제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방금 읽은 요 세 줄입니다. 방금 읽은 요 세 줄 한번 갈호로 묶어 놓습니다. 요 세 줄. 한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출제를 어떻게 할까 좀 기다려 볼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별표는 안 했습니다. 2번은 이것도 출제를 할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OX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과관계 공부했죠. 콜라와 김밥에서는 인과관계가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직접적인 원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원칙이고 대신에 교통사고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호등 위반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로 한정하잖아요. 처벌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볼까요?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해서 운전한 경우에는 바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4조 1항 소정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거 12대 중과실이니까 공소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 운전한 경우라 하면 제한속도 위반 행위가 사고 발생의 요거죠.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로 한정하는 겁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네, 요 정도만 봅시다. 요 정도 보고. 네, 3번 판례입니다. 불능미수. 별표를 안 했네요. 별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도 요거는 지금 약간 고민이 돼서 요거 3번 판례는 불능미수 제목 앞에 별표 하나를 좀 추가를 해 놓습니다. 그냥 보죠. 그냥 불능미수니까 별표 하나 해놓고 실제로 이 사안에서는 이수 명령 대상자가 될까 안 될까 요게 다투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수 명령을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별표를 생략했는데 생각이 지금 바뀌네요. 일단 별표 한번 합시다. 별표하고 요것만 딱 보면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생각으로 실행 차수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착오로 다른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규정된 거, 여기에 딱 정해져 있는 바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른 향정신성 의약품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위험성은 있다. 즉 대상착오로 바로 마약 사범에 해당하는 결과 발생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위험성은 있다라고 본 것이고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옳은 지문 한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요 정도만 정리를 해 놓읍시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4번 판례. 이것도 별표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는 수사구 증거잖아요. 형소법에서는 직접 관련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 정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넓은 의미에서 공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먼저 보겠습니다. 조문 바로 요 박스 바로 밑에 있죠. 형소법 253조입니다. 바로 시효는 공소 제기로 진행이 정지됩니다.
그런데 2항이죠.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 정지는, 즉 공소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다른 공범자, 요게 의미가 됩니다. 요게 무엇이냐? 공범.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검사가 있고 갑하고 을이 예를 들어서 공동정범, 공동정범 관계 있습니다. 근데 검사가 얘에 대해서 공소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얘에 대해서는 바로 진행이 정지됩니다. 공소시효 진행이 딱 정지됩니다. 왜냐면 재판하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버리면 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이 효과가 얘에게도 정지 효력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형사법 253조 여기에 따랐을 때. 근데 문제는 이제 요겁니다.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253조의 공범에는 양벌 규정에서의 사업주 그리고 혐의자 관계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양벌 규정에서. 네, 다만 정리합시다. 포함되진 않습니다. 포함되진 않습니다. 즉 이 말은 뭔가요? 만약에 그 혐의사에 대해서 공소 제기하죠. 그러면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사업주인 사장한테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4번 일단 X고 그리고 혹시 뭐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 이 X가 답이 어디 있습니까? 맨 밑에 그 달랑 맨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 X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관계 한번 구경합시다. 바로 먼저 대가로 1번에 왜 이 둘을 공범으로 볼 수 없느냐? 대가로 1번에 굵은 글씨 혐의사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은 그가 형벌권 행사 대상으로서 구성 조건에서 정한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의 혜택 등을 근거로 별도 형벌 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의 직접 책임 내지 자기 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양벌 규정에서 사업자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공범 관계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각각 처벌되는 조문이 다르죠. 그냥 가장 극단적으로는 행위자는 고의범이고 사업주는 과실 책임이잖아요. 선임 감독사항 과실 때문에 처벌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예 동일한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말하는 공범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 다음 굵은 글씨 보시면 형사소송법 253조 2항의 공범에는 양벌 규정에서 사업주와 혐의자 관계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사실관계 한번 구경합시다. 대가로 1번에 피고회사 사용인이 의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했다. 그것 때문에 기소됩니다. 세 번째 줄에. 그리고 사업주인 피고인 회사도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안입니다. 근데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의 행위자가 피고인 회사 사용인으로서 같은 범죄 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사업주인 피고인 회사를 형사법상의 공범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인에 대한 공소제기만 가지고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아 결국은 회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묘소 판결을 했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범위를 설치하면서 원심을 수긍한 겁니다. 원심이 제대로 판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만 한번 보시고 이제 5번 판례입니다. 5번 별표를 합시다. 생각이 바뀝니다. 너무 별표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번에 5번 판례는 재수니까 그래도 나올 수 있겠다 싶긴 합니다.
예, 5번 판례 제목에 별표 한번 추가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입니다. 만약에 요거 스토킹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1년의 스토킹 혐의가 있습니다. 스토킹. 요건 이제 스토킹. 근데 문제는 만약에 요 3번하고 4번은 그냥 스토킹 한 게 아니고 흉기를 휴대가지고 특수 스토킹이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요 스토킹 범죄보다는 가중처벌 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걸 재발한 법원은 요거 1, 2, 5, 6은 그냥 단순 스토킹 범죄. 그리고 흉기 이거 3번, 4번은 특수 스토킹. 즉 이렇게 포괄일죄, 나머지 1, 2, 5, 6이 포괄일죄. 즉 그냥 간단하게 1번 어떻게 되나? 1번 1, 2, 5, 6은 스토킹 범죄로 형을 선고하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에 대해서는 특수 스토킹 범죄로 형을 따로따로 두 개를 선고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아니다, 요 전체를 1번부터 6번 이 전체가 가장 중요한 거 특수 스토킹 범죄의 포괄일죄가 요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죠. 우리가 그냥 기본 수업에서 상습범 공부할 때 절도, 특수절도, 절도면 포괄하여 하나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죄의 포괄일죄입니다. 그래서 답은 나오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요 전체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 전체가 하나의 특수 스토킹 범죄의 포괄일죄입니다. 네, 그래서 별표 안 했는데 그래도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도 별표 하시죠. 왜냐면 이거 내가 알겠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본 기억이 있는 것하고 시험장 가서 내 생각으로 이거일 것 같다, 이건 또 좀 다르죠. 불안함이. 네, 그래서 먼저 1번 보겠습니다. 1번 지속 반복된 1년의 스토킹 행위에 흉기 등 휴대 스토킹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그 1년의 스토킹 행위가 그냥 전부가 하나의 특수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수 스토킹이 되면 2번입니다. 한 1번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2번 스토킹 처벌법 18조 3항은 1항 위반죄만을 반의사 불벌죄로 정합니다. 단순 스토킹 범죄만을 피의자 명시한 의사에 반하에 벌할 수 없도록. 그리고 보통 우리가 특수라는 말이 붙으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수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바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1년의 스토킹 혐의가 한 개의 특수 스토킹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만약에 1, 2, 5, 6에 대해서는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도 어차피 이게 하나의 특수 스토킹이 됩니다. 다 처벌할 수 있다는, 다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18조 3항 바로 반의사 불벌입니다. 적용될 수 없다. 맞습니다.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요 전부 다 1, 2, 3, 4, 5, 6에 대해서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다 하고 유죄를 인정하되 포괄하여 하나의 특수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6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재수강입니다. 이거 뭐 별표가 있네요. 또 뭐 결론만 살짝 정리하면 됩니다. 먼저 볼까요? 1번
군인입니다. 군인인 피고인이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대규모 택지 개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해 가지고 시세 차익을 실현할 의도로 그렇죠. 군 부대를 이전하면 많은 땅이 생기죠. 그러면 택지가 개발될 수 있잖아요. 군 부대를 다른 데 옮겨버리면. 그래서 좀 시세 차익 실현할 의도로 그 정보를 배우자와 주변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를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하게 하였다면 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이제 이름이 되게 길죠. 어떤 부패 방지법,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사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뭐 배우자나 지인들에게 알려줬잖아요. 시세 차익을 얻게 한 겁니다. 그럼 요거 일단 성립하겠죠. 또 우리 형법 127조입니다. 공무상 비밀로 설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수관계죠. 둘 다 성립할까? 둘 중에 한 개만 성립할까의 문제입니다. 뭐 해설의 자세에 나와 있으니까 보수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는 법조 경합 중에 특별관계로 본 겁니다. 해설 한번 봅시다. 해설에서 먼저 대가로 1번 한번 볼까요? 뭐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대가로 1번의 판결 요지 법조 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 요건이 다른 구성 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이외에 다른 요소를 구별하지만 성립하는 범죄로서 우리가 특별관계 하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요 구성 요건이 있고 이게 다른 구성 요건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겁니다. 나머지 더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큰 물고기만 적용되잖아요. 나머지 요 물고기는 사라집니다. 그렇죠? 사라진다는 거. 네. 그러면 조금 더 한번 볼까요? 요게 만약에 A죄입니다. 요 작은 물고기가 B죄입니다. 이 두 개가 지금 싸우잖아요. 서로 내가 이 사안에 적용되겠다라고 법조 경합입니다. 그러면 얘만 이기죠. 얘는 사라지잖아요. 흡수되고 아무튼 사라집니다. 그럼 B에 대해서는 무슨 판결합니까? A에 대해서는 유죄고 B에 대해서는 법조 경합은 요 없어지는 것은 무죄 판결하잖아요. 다시 포괄일죄는 각각 유죄를 인정하되 하나하나씩 전부 다 유죄 판결합니다. 그리고 포괄일죄입니다. 반면 법조 경합에서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B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입니다. 무죄 판결. 그럼 여기서는 결론적으로는 요 부패 방지법이 있죠. 요게 A입니다. 고무상 비밀로 설치는 B입니다. 여기 다 포함된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해설을 한번 계속 봅니다. 그래서 대가로 1번에 두 번째 굵은 글씨에서는 요 법 조문이 나와 있고 세 번째 굵은 글씨는 형법 127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굵은 글씨 봅니다. 요거만 한번 정리하면 되죠. 가로 열고 위 양죄는 찾았습니까? 위 양죄는 법조 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사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법 위반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형법상 고무상 비밀 누설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로 닫고. 네, 요거만 한번 정리합시다. 그래서 결국 이제 둘 다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그러면 1번에서는 고무상 비밀 누설죄와의 상상적이다. 틀린 게 되겠죠. 2번 형법상 별도로 고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한다.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좀 짧게 넣는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출제를 할 때. 굳이 사실관계 이렇게 길게 출제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1번, 2번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형법 37조 후단입니다. 머리가 아파집니다. 사후적 경합법. 아까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공부할 게 별로 없다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더 더러워졌네. 이거 어떤가요? 우리가 공부한 거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합니다. 그래서 형선고 효력을 잃은 경우 위 형선고 효력이 상실된 확정 판결을 받은 죄는 형법 사후적 경합법에서 정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는가?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이런 게 또 팍 나오면. 그렇죠. 그래서 예, 조문 밑에 또 소개해놨습니다. 찾아보라 하면 또 시간 걸리잖아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제, 그리고 예, 이거 모르면 그냥 수험생도 아닙니다. 예, 금고 이상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사후 적용합범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금고 이상 형에 처한 요겁니다. 판결이 확정된 죄. 그렇죠. 판결이 확정된 죄. 얘는 금고 이상 형에 처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판결도 포함되죠. 여기 안에는 우리가 요리 공부했잖아요. 집유와 선고유예 판결이 포함된다. 금고 이상 형에 처한 건 맞으니까. 그리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 확정은 뭡니까? 금고 이상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팩트, 사실만 있으면 되잖아요. 사실만 있으면 되고 형선고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고 이상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눈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해설에 대가로 1번 있죠. 대가로 1번. 굵은 글씨가 한 4-5줄이 있죠. 예, 다시 보습이죠. 37조 후항에서 후단 경합범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람은 수개의 독립한 죄 중에 확정 판결이라는 사실 자체가 있었던 것, 팩트 그 자체입니다. 그걸 의미하고 그 확정 판결이 있은 죄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는지 여부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라고 해석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 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형법 65조에 따라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확정 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은 이상 형법 37조 후단에 정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쭉 판시왔고 밑에 사실관계 나와 있습니다. 사실관계대로 출제할 것까지는 않습니다. 그냥 요것만. 확정 판결 받은 죄는 그냥 여기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찝찝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볼까요? 아니, 우리가 한번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이렇게 우리가 가정하는 그냥 A 죄를 범했고, 그 다음에 B 죄를 범했습니다. 그 다음에 C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A 죄가 B하고 C 사이에서 이거 좀 C를 좀 뒤로 하겠습니다. 이때 법원입니다. 만약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A 죄에 대해서 징역 4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 다 선고되고 확정되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집행유예가 여기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유예 기간이 기산하죠. 여기서 집유 2년. 그럼 요때 요게 실효 내지 취소되지 않고 무사히 경과했죠. 그러면 요 징역 4개월 있죠.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잖아요. 상실됩니다. 징역 4개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A죄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했죠. 그럼 B하고 C입니다. 만약 이게 인천지방법원이다. How?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1번. 요 지금은 B하고 C가 이렇게 기소된 겁니다. 이렇게. 그럼 1번.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죄 아니냐? B하고 C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한 바가 없으니까. 그래서 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으로 봐가지고 결국은 뭐 38조 적용되고 흡가병 흡수과정 병화주의 중에 하나가 적용될 것 아니냐. 여기 1번이고 아니요 뭔 소리요. 수원지법에서 A하고 B는 동시 심판의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얘만 이렇게 왔고 얘는 B는 인천으로 간 것 아니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거
이게 하나의 우주에 속해서 있는 것 아니냐. 얘는 따로 떨어져 버린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알겠다. 바로 요 B하고 C를 하나의 형을 성공하면 안 되고 맨날 보는 그림이잖아요. 이거 사실은 따로따로 성공해야 된다. 따라서 바로 요 B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A제와 동시에 심판할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왜? 금고 이상의 형의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는 집행유도 포함되죠. 금고 이상의 형의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인 A제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보면 제가 B제입니다. 그러면 A하고 B가 사후적 관계 있으니까 A하고 A 사이에서는 37조 후단. 그래서 39조 형평고려 이머지 가면 그리고 C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형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2번 B에 대해서는 37조 후단. 그래서 39조를 적용해가지고 A제와 동시에 심판할 때와 형평고려의 형을 선고해야 되고 그리고 C에 대해서는 형을 별도로 선고해야 된다. 맨날 기본수 때 보는 거잖아요. 보는 것도 이렇게 나온다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 답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대법원까지 간 거는 원심법원이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원심법원이 1번으로 B하고 C를 동시에 심판하니까 이거 심리를 잘못했죠. 네, 그래서 대법관한테 혼난 겁니다. 그게 밑에 대가로 이번에 나와 있고 그러면 사실관계대로 출제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요겁니다. 그냥 그렇죠. 공고이상 형의 처한 판결이 확정된 찬 요거는 집행유예 선고유예도 포함되고 확정됐다는 것은 확정된 사실 그 자체만 있으면 된다.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최신 판례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예, 그리고 8번 보겠습니다. 추징. 이것도 별표를 안 했습니다. 이런 걸 내면 좀 너무 심하죠. 이런 거 내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우리 형법상의 몰수나 추징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뇌물죄의 몰수 추징도 아니고 이런 좀 출제가 지양되어야 된다. 그래서 별표를 안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피고인은 그냥 구경만 합시다. 온라인 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핵 프로그램. 온라인 게임에서 뭐 제한이 설정되어 있죠. 여러분 온라인 게임 하죠. 뭐 몇 정도 레벨이 아니면 이 뭐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어느 정도 요구를 충족해야지만 뭐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걸 무력화시키는 핵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게임 이용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게임 이용자들은 이를 실행해가지고 게임에 설정된 제한을 무력화함으로써 피사인 게임 회사의 정상적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함으로 인한 일단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적어도 한 요 정도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여기까지는 좀 정리를 해놓읍시다. 핵 프로그램 요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뭐 요 정도. 그럼 그 다음 봅니다. 그럼 피고인이 취득한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 이거 범죄 수익 원리규제법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형법상의 몰수 추징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판매 대금은 업무방해죄로 생긴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범죄 수익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 다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그냥 구경하면서 편하게. 바로 밑에 해설 대괄호 1번입니다. 구범죄 수익 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입니다. 이걸 범죄 수익으로 규정하고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럼 그 다음 굵은 글씨 봅니다. 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의 범죄 행위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진 재산 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이런 거 출제하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범죄 수익법 공부도 안 하죠. 근데 이거 이미 좀 나는 좀 실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 방금 읽은 거 우리 형법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 형법상의 몰수 추징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면 우리 형법상 몰수하면 478조. 특정물로서 무공전범 재생취대 특정물이고 무주물 공범자 소유 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의 소유 범인 자신 소유 그리고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거 있죠. 위조된 유가증권 이런 것들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 도박으로 단 돈 얘들을 판 대가 그래서 생긴 것하고 취득한 것을 따로따로 규정합니다. 따로따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방금은 맨 밑에 거는 맨 밑에 키워드 보시면 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입니다. 생긴 재산은 새로 만들어진 거 이거 형법하고 똑같죠. 근데 그다음 범죄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 형법하고는 약간 다르죠. 우리 형법은 생겨난 것하고 취득한 걸 구분하고 있잖아요. 근데 범죄 수익 규제법은 그냥 같이 봅니다. 법조문을 분명히 보면 취득한이라고 하는 규정이 따로 없을 겁니다. 없기 때문에 요 생긴 거에 다 포함시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출처하면 우리 보고 틀리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출처자가 아주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별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팩 프로그램을 판매했고 이거 업무 방해죄로 인하여 취득한 건 맞잖아요. 판매 대금은. 그래서 범죄 수익법에 따라서 추징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만 정리하시고 출제 안 하겠죠. 안 해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네. 9번은 업무상 과실치상죄 그냥 별표도 안 했습니다. 한번 그냥 보습하실 때 한번 쓱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포크레인으로 후진하다가 들이받았을 때 공소기각 판결 성립되는 것이고 일단 넘어갑시다. 교통사고 많습니다. 그 다음 10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도 고민했습니다. 이거 별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거 있죠. 요거 사실관계대로 출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는 대가로 2번에 뭐 자급치료사가 6살짜리 아이 돼서 치료하다가 애가 막 발버둥 치워가지고 다친 겁니다. 떨어져가지고 그게 대가로 2번에 사실관계입니다. 너무 깁니다. 출제 못합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 이걸 별표를 안 했는데 바로 요 위에는 요거 있죠. 요 OX 요거 이것도 완전히 새로운 법리가 아닙니다. 그 정도 있었는 것이고 그럼 볼까요? 만약에 의사라든지 뭐 이렇게 자급치료사 있죠. 애를 뭐 바로 딱 세워놓고 뭐 이렇게 뭐 교정하고 자세들 뭐 물리치료사 등 그 사람들은 어떤 행위가 있습니다. 어떤 의료 행위를 했죠. 근데 아이가 죽거나 다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어떤 행위를 했고 뭐 치료 행위라든지 자급치료 했고 그리고 아이가 다쳤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 때문에 아이가 다친 것은 맞습니다. 인과관계에 인정됩니다. 그러면 요것만 갖고 바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까요? 어떤 행위하고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근데 문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업무상 과실하고 상해하고 사이 인과관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행위가 과실이 인정된다. 그걸 입증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행위가 했고 이 행위가 즉 한마디로 이 행위가 뭐 의료상에 과실이 있다는 게 입증돼야 됩니다. 과실이 있다는 게 입증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의료상 과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이걸 한번 쭉 보시면
요거만큼은 출제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희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급치로 요거죠. 행미입니다. 행미. 행미하고 상해된 결과입니다. 행미하고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과실 행미가 아니고 그냥 일단 그냥 행미.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의무상 과실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의무상 과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면 작업치료 행위 과정에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작업치료사의 의무상 과실을 추정한다든지 또는 의무상 과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가능성, 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로 함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행위하고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그것만 가지고는 과실이다고 추정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과실을 추정한다든지 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이유로 함부로 이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별표는 안 했는데 그래도 네, 한번 정리를 해놓읍시다. 정리는 10번 정도 요 정도. 사실관계는 출제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1번. 네, 요건 별표했습니다. 우리 형무상 문제는 아니지만 협박과 관련된 다음 사항 중 쭉 이렇게 해서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예,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입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말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해서 협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만약에 춘봉이가 향수기의 신체를 사진 찍었습니다. 근데 그걸 향수기를 협박하는 게 아니고 유박에다 향수기가 아니고 영심한테 협박하는 겁니다. 이거 네 몸 아니냐? 내가 유포하겠다. 그럼 영심이는 이거 내 신체인갑다. 겁을 먹게 되죠. 의사결정이나 실행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죠. 그러면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성립할까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건 출제될 확률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립 안 합니다. 성립 안 합니다. 적어도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심이 신체를 찍어야만 됩니다. 영심한테 협박하고 영심이 신체를 찍은 사진을 갖고 영심이를 협박하는 겁니다. 이 지문처럼 향수기 찍은 걸 영심한테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봅시다. 밑에 해설이죠. 대괄호 1번. 일단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 협박죄보다 가중처벌하고 그 다음 키워드 봅니다. 그 다음 굵은 글씨 요거 정리를 해놓으면 됩니다. 가로 열고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로 닫고 네, 이렇게 정리합시다. 우리가 이거 최신 판례 중에 이거 말고도 비슷한 게 하나 더 있긴 있죠. 만약에 춘봉이가 영심이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영심이를 협박합니다. 근데 문제는 협박할 당시에는 촬영 원본을 삭제했던 겁니다. 소지하고 있지는 않죠.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성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립했습니다. 그거는 협박 당시에 소지하지 않아도 성립했습니다. 그런 게 몇 개씩 모이면 또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예, 한번 정리를 해 놓읍시다. 12번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큰 판례입니다. 전압체네요. 아까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린 거 결과적 가정범을 미수 인정할 수 있겠느냐? 강간치상죄 미수범 인정 여부입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먼저 한번 봅시다. 사실관계 바로 그 박스에 3번 요겁니다. 요거 일단 요 3번 한번 읽어봅니다. 스스로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참 못됐죠. 아니 같이 술 먹다가 병이 먼저 기가니까 얼려를 강간하기로 해가지고 뭐 숙취 해소 음료에 막 졸피뎀 막 넣고 그렇죠. 강간하려는데 얼려 남편하고 먼저 기가했던 병이 계속 전화하는 겁니다. 정말 잘한 겁니다. 이거는 병도 걱정돼가지고 계속 전화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소 그치고 졸피뎀으로 인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되는 상해를 입게 된 겁니다. 상해를 입게 된 겁니다. 그러면 투수 강한 치상체에 미수범이 성립할까? 일단 상처는 중앙결과인 상처는 발생했죠. 2인 이상이 합동하는 투수 강간입니다. 투수 강간은 미수에 그치잖아요. 그리고 미소가 될까?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기존 판례 입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전압식 판결에서 한번 바꿔보려고 했던 겁니다. 미수범 성립한다 틀렸습니다. 그대로 기수입니다. 즉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중앙 결과가 발생했다면 결과적 가중범은 여전히 기수입니다. 기수. 이렇게 해서 넘어갈까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공부 안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시계 나올 때 이렇게 내겠죠. 그냥 시계 나올 때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진짜 어렵게 출제하겠다라고 마음먹게 되면 이거 어떻게 출제할까요? 전화식 판결입니다. 그러면 바꾸려고 시도했던 반대 의견이 있겠죠. 다수 의견이 있겠죠. 다수 의견하고 반대 의견을 섞어 놓는 겁니다. 섞어서 출제해가지고 알겠죠? 출제해가지고 다음 중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뭐 묶인 것은 뭐 철이 영이 뭐 이렇게 서로 토론하는 것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판례 공부는 그렇게 합시다. 다수 의견의 논거하고 반대 의견의 논거를 좀 이해를 해두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한번 보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한번 간단히 봅시다. 그러면 먼저 요 위에 1번입니다. 1번.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 문제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 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즉 미수에 그친 거죠. 이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 뭐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기본 범죄에 내재된 즉 투수 강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 아니냐. 그러면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 즉 기본 문제가 미수에서도 중앙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은 기본 문제에 내재된 위험성이 실현된 건 맞다. 그러면 미수 아니고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 다수 의견 입장이겠습니까? 반대 의견 입장이겠습니까? 그냥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를 인정한다는 거 다수 의견 입장입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럼 앞으로 뭐 뒤에도 쭉 나오겠지만 반대 의견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 문제가 미수에 그치거나 하고 기본 문제가 기수에 이런 것은 결과 불법이 다른 것 아니냐. 불법성이 같다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하자는 입장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앞으로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요거 옳은 질문이고 2번.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 뭐 상해, 결과가 생긴 경우 이를 만약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이렇게 전제하는 겁니다. 이걸 미수범으로 인정하게 되면 결과적 가중범을 규정하고 있는 각 측의 해당 죄에서 미수범 처벌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렇죠. 저 결과적 가중범 미수를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만약 그래 인정해주자. 근데 미수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헌법 29조입니다. 여기 두 개 나오노? 네. 당황스럽고. 여러분 갖고 있는 데는 하나만 나와 있네요. 이거는 없고. 헌법 29조입니다. 29조 눈으로 한번 봅시다.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각주 1번. 각주 1번 맨 밑에 헌법 제29조 미수범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측의 해당 죄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미수범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그러면 미수범을 처벌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뭐 강간치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형법 강간치상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강간치상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수범을 인정하는 입장을 찬다 하더라도 강간치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즉 한마디로 이런 입장이 간다면 이게 논리적으로 그래 이론적으로 강간치상죄 강간이 미수에 그치고 사회 발생했다. 그러면 강간치상죄의 미수가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보면 대신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but 처벌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강간치상 미수로 처벌할 수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럼 논리적으로는 없다 그렇다면 then 어쩔 수 없습니다. 강간이 미수 그쳤죠. 그러면 강간 미수죄 인정해야 되고 또 더하기 상해가 발생했네요. 그럼 과실치상죄 과실치상죄 이 두 개가 따로따로 성립한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29조에 따라 이를 결과적 가정법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규정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기본문제 미수범 강간 미수죄 더하기 과실치상죄 따로따로 성립한다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옵니까 했습니까? 옵니다. 논리적입니다. 이런 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어렵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판례 뭐 대충 어디서 들어가지고 결과적 가정법 뭐 미수범 인정하지 않는 거 기존 판례 그 입장 그대로요. 어떤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전문했습니다. 공부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가지 말고 심지어 딱 들어갔을 때 다수 의견 반대가 싹 섞어나가지고 물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렵게 출제하는 겁니다. 출제하시는 분이 이 전합체 판결을 좀 제대로 공부했는지 수험생으로서의 주요 의무를 다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알겠죠? 당황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일종의 뭐 IQ 테스트인가? 그러니까 문해력이죠. 문해력.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면 쉽게 풀립니다. 이런 거는. 한번 꼭 정리하고 갑시다. 안 나와도 어쩔 수는 없지만 정리를 하는 게 수험생 입장입니다. 예, 그럼 이제 페이지 넘어서 9페이지 봅니다. 9페이지에 맨 위에 조문이 있죠. 다행입니다. 있네요. 여기서 문제가 된 게 우리 형법 강간치상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잖아요. 근데 성폭력 처벌법입니다. 여기서는 2인 이상 맞죠? 아까 그 피고인들이 졸피대 먹여가지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 그쳤잖아요. 2인 이상. 그러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 8조에서는 굵게 좀 해놨을 건데 거기. 네, 여러분 갖고 있는 자료에 굵게 돼 있죠. 요 4조입니다. 4조 요거 특수강간입니다. 그리고 요거 4조의 미수범도 여기 포함됩니다. 특수강간 미수에 그친 사람이 피해 여성을 졸피뎀을 가지고 상해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무기도는 10년 이상입니다. 무기도는 10년 이상이고 또 여기서 15조에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미수범 요 8조이죠. 8조 강간치상죄 요 3조부터 여기 3조부터 9조까지 여기 있죠. 여기 안에 요 위에 8조가 포함이 되잖아요. 8조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다수 의견은 어떻게 볼까요? 다수 의견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방금 그 케이스 있죠. 케이스 특수 합동 강간하려다가 미수 그치고 상해를 입혔잖아요. 그러면 요 8조에서 4조의 미수범 맞죠? 합동 강간 미수에 그친 사람이 상해 이렇게 합니다. 4조 미수범 맞고 상해 이렇게 했죠. 이거 전부 다 오죠. 전부 다 오잖아요. 그러면 특수강간치상죄는 미수입니까? 기수입니까? 너무 어렵게 들어갔네. 이상하더라. 예. 요것도 오고 4조 미수범 오고 상해 이렇게 했잖아요. 오죠. 구순 요건에 모든 요소가 충족되잖아요. 그러면 특수강간치상죄는 미수다 기수다?
기수다라고 보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왜? 특수 강한 치상제 주체에 사조의 미수범도 포함되잖아요. 그리고 오고 옵니다. 그럼 구순 요건에 모든 요소가 충족된 거잖아요. 이게 다수 의견의 입장입니다. 다시 특수 강한 치상제 특수 강간 안에 요 미수범도 주체로 규정되어 있죠. 미수범이 상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 강한 치상 미수가 아니고 특수 강한 치상제 구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왜? 미수범도 아예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수 의견의 입장입니다. 어떤 우리 현무상의 강한 치상제와 달리 특수 강한 치상제는 상해하고 상해 이렇게 한 거, 여기에 대해서도 전부 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일단 존재합니다. 여기서 15조에서 여기 8조가 포함되니까 이걸 토대로 그다음 논리적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봅시다. 그 바로 밑에 요 조문 바로 밑에 다수 의견이 이제 쭉 나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봅니다. 키워드 굵은 글씨. 예. 가로 열고 이것만 정리하면 되겠죠. 가로 열고 성폭력 처벌법 4조 1항에 정한 투수 강간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투수 강간 실행 차수했으나 미수에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면 투수 강간 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투수 강간 치상 기수범이 성립할 뿐 성폭력 처벌법 15조가 다시 적용되어 투수 강간 치상죄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가로 닫고. 방금 본 거 요겁니다. 투수 강간 치상 상해 이렇게 했죠. 근데 요 8조가 여기 또 들어갔잖아요. 15조로 또 적용해가지고 투수 강간 치상 미수범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구수 요건을 모두 다 충족했으니까. 더 이렇게 본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그 밑에 키워드 봅니다. 요거 가로 열고 투수 강간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 처벌법 8조 1항에서 정한 투수 강간 치상의 구성 요건 중 범행 주체에 관한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바로 이거죠. 8조 1항 4조 투수 강간 미수 요것도 오죠. 둘 다 오잖아요. 범행 주체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그럼 그 다음 나올 말은 미수다 기수다? 기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예, 충족하였으므로 투수 강간의 실행 혐의가 완료되지 아니했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투수 강간 치상의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별도로 미수범 성립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가로 닫고. 예, 요거 요겁니다. 요거 오다. 이거 적용될 필요가 없다. 여기 된 겁니다. 그 다음 네, 밑에 키워드 봅니다. 요거 가로 열고, 예, 아까 문제에서 본 겁니다. 기본 문제 실행에 차소한 사람이 실행 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했더라도 이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기본 문제에 내세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결과적 가정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론이다. 가로 닫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수 의견 입장입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마에서 키워드가 4줄 정도 있죠. 아까 본 거 요거 가로 열고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거쳤으나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긴 경우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으로 인정하면 결과적 가중범을 규정하고 있는 각직 해당 죄에서 미수처벌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29조에 따라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아까 찍었네. 이겁니다. 강간 미수죄 더하기 과실치상죄 이런 거 보겠습니다.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기본 문제 미수범하고 결과에 대한 과실범이 각각 성립한다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가로 닫고. 네, 이렇게. 그 다음 바입니다. 다수 의견의 논구 중에 바. 그러면 바는 뭐냐면 만약 이럴 수가 있죠. 1인승 합동해가지고 강간하려다가 강간이 미수거치고 상해, 요거 고의범이죠. 요거 상해 가려고 하다가 상해가 미수거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그러면 투수 강간 상해, 그죠? 요 투수 강간이 미수거칠 수 있죠. 합동해서 강간하다가 미수거치고, 또 상해는 고의범이죠. 강간치상죄가 아니고 상해죄니까. 또 상해를 가려고 저 강간이 미수거치고 저 여자가 신고할 것 같으니까 뭐 칼로 한번 찌르려고 하는 겁니다.
상해를 가려 하다가 상해를 가는데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미수입니다. 강간도 미수 그치고 고의로 상해를 입히려고 하다가 상해 맞아 미수가 되는 경우 있죠. 그러면 반대 의견에 따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대 의견. 결과적 가주범의 미수를 인정하자. 이런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미수니까 미수 강경을 한번 하고, 이거 첫 번째 미수 강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상해를 가려고 하다가 이것도 미수 그쳤으니까 또 세컨 또 미수 강경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상해를 가려고 하다가 미수 그쳤으니까 그러면 거듭 강경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반대 의견 너희들 입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런 것은 다수 의견 입장입니다. 눈으로 봅시다. 눈으로. 바에서 이거 가로 열고 투수 강간이 기수에 이른 경우와 미수에 그친 경우 사이의 행위 불법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즉 강간이 미수 기수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는 이유로 결과적 가주범인 투수 강간 치상죄에 대하여 미수범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는 논리, 즉 반대 의견 입장에 따른다면, 그러면 승복력처벌법 15조 미수 규정이 적용되는 바로 투수 강간 상해죄에서 고의범이죠. 강간도 고의고 상해도 고의범. 그래서 투수 강간이 미수에 그친 사람이 상해를 가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결과 불법뿐만 아니라 행위 불법에도 차이해서 미수범 규정을 이중으로 적용해야 되는 기이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깔아놓고 이렇게 보는 것은 다수 의견 입장입니다. 다수 의견입니다. 이것도 미수고 이것도 미수면 두 번 강요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상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다수 의견은 뭡니까? 미수에 그쳐도 미수 강경하지 말고 상해가 미수에 그치면 요것만 강경하라. 이런 게 다수 의견 입장입니다. 좀 어렵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 전화집 판결은 어떤 입장이 다수 의견이고 어떤 입장이 반대 의견 입장인지 보수 봤을 때 한번 곰곰이 요 굵게 나와 있는 거죠. 바로 밑에 맨 밑에 대법관 서경환 권영준의 반대 의견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결과적 가주범의 미수를 인정해야 된다. 왜? 불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 문제가 기소가 된 것하고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것은 분명히 불법성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게다가 바로 승복력 처벌법에서는 투수 강간죄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자. 이런 입장이 될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 다음 내용은 한번 보수봤을 때 읽어봅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많죠. 11페이지도 있고 12페이지도 있고 13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쓱 읽어보고 들어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겁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13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